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좀 보셨고 이제 수능 시험 문제 볼 건데 어제 그저께 상담하신 그 초등학교 학부형은 수능 문제를 출력해 봤다 그러더라고 올해. 그래서 그런 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매년 이 수능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새로운 반영이 얼마 됐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그 국어 문제를 이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문이 길어요. 그죠? 지문이 길죠. 한 문제 하는데 지문이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또 그 문학 종류가 아니고 사회, 역사, 과학 뭐 여러 분야의 그 글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 독해력, 언어적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드립니다. 예, 독서의 수준을 높여야 중2, 중3 가서는 국어도, 영어도, 사회, 과학도 될 수 있다. 학원 공부만으로는 힘들다. 어머님들 대부분 말씀이 이제 책 읽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누구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고 시간은 만드는 거죠.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문 이제 31번이네요. 작년에 올해 수능부터는 작년 수능부터는 이제 국어 영역에서도 이제 이렇게 합법과 작문 이렇게 선택이 있어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45문항 중에 35번까지는 공통, 그리고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2개 중에 선택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수학은 3개 과목의 선택이 있어요. 미분, 적분. 두 번째는 기하. 세 번째는 확률과 통계. 요 3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하고 의대나 공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최상위권 애들이 이제 미적을 많이 하고 또 이과 애들이 이제 기하를 많이 하고 확률과 통계를 문과 위주에 있는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수학은 30문제고 앞에 뭐 난이도 이거 A 문제죠. A. 그 다음에 이제 A 문제는 뭐 30문항 중에 2문제 정도 나오고 이제 B 문제. B까지는 난이도가 쉬웠어요, 작년에. 자, 그런데 C, D 난이도가 어려웠죠. E 난이도는 오히려 이제 쉬웠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새로운 유형의 문제 중에 이제 이런 15번 문제들이 이제 수학에 대한 정보를 주어주고 요 지식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해석해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에 16번부터는 이제
단답형 문제들이죠. 수학은 22번까지가 문과, 이과 공통 부분입니다. 22번까지가 문이과 공통. 여기 22번까지가 문이과 공통 부분이죠. 30번까지 있는데 수학은 30문제 중에 문이과 공통 과목이 공통 문항이 22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22번, 21번이 좀 킬러 문제였다. 한 20번, 19번부터 22번까지가 좀 난이도가 있는 D 난이도, D에서 E 난이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부터는 선택입니다. 확률과 통계,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앞에 보면 뭐 쉽고, 이런 문제들은 초등학교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나 경시 문제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30번, 29번 킬러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미분과 적분,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23번부터 이제 선택 문제가 있는 거죠. 30번까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29번, 30번이 이제 킬러 문제였는데, 만점 받은 수학을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이 이제 이 미적분을 선택하니까, 만점 받은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하. 수학은, 미국의 수학, 미국,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수학은 크게 대수 파트하고 기하 파트. 미국은 수학을 이렇게 가릅니다. 그러면 기하 파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볼까? 난이도 뭐 여전히 29번, 30번이 킬러 문제라고 해서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낸 거죠. 지문이 길고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영역, 수학의 영역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자, 그 다음 이제 영어인데 영어 흐름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영어 공부를 많이 한 6학년 아이들도 수능 문제 보면 1등급 많이 나옵니다. 네, 중간에 상담 전화가 와서 상담해 드리고 다시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험지와 희문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영어 시험을 좀 보여드렸는데 또 수능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앞에 17번까지가 이제 듣기 평가죠.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 교과형과 수능형 시험은 17번까지가 아니고 10번까지고 수능 시험 문제는 45문항이고 저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있는 수능형 교과형은 30문항이죠. 여기 수능은 17번까지 듣기평가. 대부분 17번까지는 정답률이 높습니다. 18번부터 이제 독해가 나오죠. 지문
길죠. 특징 길죠. 자, 아까 휘문고등학교 시험처럼 길어요. 특히 이번 수능 시험 문제는 평상시보다 지문이 길었어요. 어,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 맞으면 1등급이죠. 근데 이번에 그 전해년도 21년도 수능은 1등급이 영어 시험 본 아이들 퍼센트의 12% 정도가 1등급이었어요. 그죠? 어, 1등급이 1등급이 12%였어요. 21년도는 22년도 수능은 6%대로 줄어들었어요. 90점 이상 되는 그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땐 지문의 길이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자, 지문 시간은 똑같죠. 이 45문항을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아이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시험 문제였어요. 역시 난이도는 뭐 매년 똑같고 변별력인 문제 45문항. 자, 휴문고등학교 그 시험 같이 지문이 긴 그 문제들을 해봤던 애들이 더 수능 문제에 적응이 쉽겠죠. 강남의 그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서부터 영어에 대한 학습 노출이 많았고 영어 학습을 많이 한 아이들이 많죠. 근데 1등급 비율 중에 아까 21년도에는 12%, 22년도에는 6%라 하는데 거기에 한 30% 가까운 애들이 강남 서초 이런 그 교육 사교육이 그 많은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이렇게 수능처럼 이런 난이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너무 간단한 문제들, 지문도 짧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수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에서 그 대입에서는 이 사탐, 과탐도 결국은 대학 레벨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나 사탐이나 과탐이나 다 D 난이도. 여기 사탐, 과탐은 E 난이도 문제가 안 나오고 D 난이도에서 결판, 1, 2등급이 결판이 됩니다. 한번 흐름만 좀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물리도 물리 1, 물리 2가 있죠. 물리 2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물리 2를 봅니다. 1과 2의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20문제. 어렵죠. 저는 물리 배워본 적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물리 1과 2의 난이도 차이 한번 보실까요? 차이가 나죠. 이런 7번 문제도 7번, 9번 이런 문제도 벌써 그 물리 1에서 10번대 있는 문제들이 여기는 한 자릿수 7번대, 9번대에 나오네요. 그죠? 18, 19, 20번 문제가 D 난이도일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워요. 문과생들이 보는 사회문화 한번 볼까요? 휴문고등학교 아까 제가 시험 문제 사회문화 보여줬던 거 하고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네, 지문이 길죠. 주어진 조건들이 굉장히 길죠. 자, 한국사. 아까 중학교
그 한국사 시험을 보여드렸는데 비슷한 유형이죠. 그죠? 비슷한 유형이죠. 아까 중학교 시험 문제가 수준 있게 냈다고 수능형으로 냈다고 했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내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렇게 수능형 문제가 있죠. 중학교 한국사, 그 다음에 초등학교 사회 문제 다 이런 수능형으로 내고 있죠. 수능형 문제들의 특징은 이 정보와 자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다르다. 학교 내신 문제하고 좀 다르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풀어봤는데 17개 맞았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수능형 문제 공부한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제가 수능 문제 풀어보라고 한번 했더니 18개 맞는 포항에 있는 5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중학교 내신 시험이 이제 중1 때는 없고 자유학교에서 중2 가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시험 문제에 대한 풀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아이들은 문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좀 전에 이제 상담했던 부모님이 6학년 이제 올라간 학생인데 국어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낮다. 그러면 걱정을 하셔갖고 아이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경험이 축적된 아이들은 치고 나갑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계속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다. 경험을 쌓으면 공부할 때도 이제 달라지겠죠. 자, 오늘을 저가 이제 시험 문제 전국 시험은 이렇게 수준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는 가장 수준이 높은 문제들 여기에서 최상위권이 갈려집니다. 수능이다 그러면 여기서 1등급이 갈라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험들은 이제 합격 여부가 이제 갈라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에 따른 공부들을 해내야 된다.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난이도, 수준, 그리고 어느 단계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면서 자녀 교육을 한다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시험 문제를 봤어요. 결국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독서다. 독서는 영어 공부나 국어 공부나 사회나 과학의 배경 지식을 갖게 하고 영어나 국어의 지문에도 이제 과학이나 사회와 관련된 지문이 나온다. 그러니까 독서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중2, 중3부터는 어려워진다. 학원 위주로 된 게 아니라 독서 능력, 독서력, 이해력, 사고력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을 쌓은 아이들이 결국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난이도에 따른 이 변별력 있는 C, D, E의 난이도에 따른 이 문제의 경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결국은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냐 안 나오냐에 관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학부형들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알아야 되니까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수능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오늘 요 주제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센터 센터장 김지수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중학교 내신 시험지와 휴문고등학교 내신 시험지 수능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들 감 가지시라고 시험지를 직접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희 그 한국교육센터의 학력평가 전국 중간고사, 기말고사, 초등학교, 중학교 그 문제와 대입 수능 수학 능력 시험 문항수를 비교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시험지의 감을 가지셨으니까 저희 시험과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평가센터의 학력평가는 수학은 문항수가 30문항입니다. 수능하고 똑같죠. 근데 국어 영어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그 45문항을 본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서 30문항으로 줄였고, 오히려 사회하고 과학은 수능 문제에 비해서 문제 양이 5문항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의 그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은 20문항으로 지식과 정보 문항의 난이도가 높지만 초등학생들은 기초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갖게 하는 기본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항수를 늘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럼 한번 직접 한국교육평가센터 학력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능형과 교과형. 교과형은 학교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변별 근력 있는 난이도 문제가 좀 적은, 수능형 문제가 적은 거죠.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난이도가 높고 수능과 유사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를 가지고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기말 학력 평가 교과형입니다. 교과형. 학교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형. 수능형보다는 좀 평균 10점에서 15점 점수 정도로 평균 성적이 좀 적게 나오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수학을 보면 난이도가 수능형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서부터 30번까지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아주 기초 지식에 관련된 문제들 A, 난이도 A로 돼 있고 6번부터 15번까지가 난이도 B 문제들 난이도 B 문제들 16번부터 20번까지가 이제 C 난이도 문제들 21번부터는 이제 단답형 25번까지는 난이도 D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26번부터 30번까지는 난이도 D라고 봐야겠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난이도 문제는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한 문제나 아니면 출제가 되지 않거나 D 난이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흐름만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국어 문제. 국어 문제는 30문항으로서 기초적인 지식에 관련된 문제들, 국어. 간단한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한 14번 정도부터는 이제 그 독해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지문을 길게 낼 수가 없죠. 교과형은.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시험 문항이 되겠습니다. 30번까지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아주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거 학습에서. 영어는 수능은 듣기평가가 45문항 중에 17문항이라고 했죠. 저희 그 시험은 10문항까지가 이제 듣기평가죠. 10번까지가 이제 듣기평가, 11번부터 이제 그 간단한 그 영어 지문들이고, 이제 뒤에 이제 그 지문이 약간 길어지는 문제들이 있죠. 요건 뭐 수능형 문제에서도 보여하시지만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드러나는 것은 수능형 문제에도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수능형 문제로서 매년 출제되는, 그리고 그 듣기 평가에서도 이런 그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과 비슷한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수능과 관련된 듣기 평가에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죠. 네. 자, 흐름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과학, 학교 과학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이런 난이도 A 문제들이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생들의 과학 공부에서는 그 난이도 A 부분이 중요하죠. A, B 부분이. 그래서 그 비율 때문에 문항수가 오히려 수능 문제보다는 5문제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형식을 따른 문제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여기 교과형에도. 자, 이 23번 정도는 이제 수능식 문제들이라고 봐야죠. 사회 문제, 아주 기초적인 사회 지식, 그 다음에 기본 이해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능을 좀 경험해봐라 이런 얘기고, 22번 문제가 사회과 수능의 문제 유형과 비슷하죠. 23번 문제도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보고, 24번, 25번은 수능형 문제는 아닙니다. 23번, 22번이 이제 수능과 유사한 그 사회과 출제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형을 보셨으니까 5학년 2학기 중간학력평가 수능형을 보겠습니다. 수능형과 교과형에 대한 비교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수능형은 높습니다. 평균 점수가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낮게 되는데 난이도 A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난이도 그 B와 관련된 문제들이겠죠. 15번까지 16번부터 17번, 19번, 20번 문제까지가 난이도 C와 관련된 문제들, 21번부터 25번까지가 난이도 D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26번부터 30번까지가 난이도 E 문제들, 28번, 29번, 30번은 난이도 E의 중상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수학의 난이도 2 문제가 5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 5문항에서 변별력 있는 수능 1, 2등급이 갈려지겠죠. 자, 다음은 국어 문제. 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쓰지 않습니다. 수능형 문제에서는 국어 지문을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전혀 쓰지 않는다. 국어에서 교과서 배우면서 배운 그 전략을 문제 해결에 써보라는 그런 데서 지문은 교과서 지문이 아닙니다. 이 지문도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죠. 지문이 좀 길죠. 그 교과형보다는. 자, 여기 있는 그 지문은 이제 에너지 보존소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동물의 계열점이 그러하듯 과학에 관련된 지문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동기,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의 발전에 따라 점차 발달되었다. 이렇게 이런 그 교과 바깥에 있는 지문을 써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영어 1번부터 10번까지는 수능형 그 문제로서 수능 문제는 17번까지가 이제 듣기 평가라고 그랬고,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듣기. 수능에 이런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 매년 나옵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대화하는 장소를 고르세요. 수능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죠.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마지막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매년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수능 듣기 평가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문제 유형도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독해의 그 6학년 문제들인데, 이건 뭐 수능에 매년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 영어 시험도 보지 않지만 지문의 길이가 좀 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수능과 교과형의 차이입니다.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의 그 수능형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더 교과형보다는 높게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고 이 중에서 옳은 거. 이 수능형 문제 전형이죠. 이런 요런 문제들이 그 수능의 그 아까 지난번에 보여드린 과학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수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번도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 있고 23번 문제는 뭐 일반적인 초등학교 시험 문제고 21번이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뭐 이런 것들이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난이도가 점차 뒤로 가면서 이게 또 더 높여지죠. 자, 17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수능형 문제들이죠. 21번 이것도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 있고 25번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 그 수능형 문제와 교과학 문제들이 수능 학교 내신에 관련된 문제들이 교과형 수능에 그 좀 더 가까운 문제 유형을 포함되고 있는 것들이 수능형이라고 보고 난이도도 더 높다라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형을 봐서 평균 7, 80점 정도 되면 수능형에 도전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전국적 학습 위치, 현재의 학습 상황들을 알아가는데 정보를 활용하시고 현재가 하는 공부에 대한 어떤 장점, 보완점 이런 걸 찾아나가는 진단평가로서 또는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